네, 미국 증시가 오른 건 좋은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아서 약간 좀 걱정됩니다. 오늘도 국내 시장과의 이런 연결성 알아보죠. 연결고리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P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봐야죠. 예, 엔비디아 작년 11월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51%나 조정받았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 네. 얘기가 되는 건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확실히 엔비디아가 좀 네. 힘든 상황을 좀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서도 좀 빠지고 있죠. 한 6% 빠집니다. 예, 제가 이제 체크했을 때는 한 8, 9%까지 좀 빠졌었는데 축소했네요. 네, 좀 축소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네. 좀 떨어지는 느낌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11월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51%. 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근데 매출 같은 경우는 잘 나왔어요. 1분기 매출 잘 나왔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8빌리언 정도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거기 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매출도 굉장히 좋았고 게이밍 쪽도 좀 매출이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살짝 좀 미스가 났다라고 보시면 앞으로 가보는 예, 거군요. 앞으로. 예. 지금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8일 정도 되는데 지금 81억 달러? 네, 약간 미스가 난 느낌이 좀 났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이제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월가 같은 경우는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네. 2분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업황이 좀 좋지 않다는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의견이라든지 목표 주가가 좀 미리 좀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미리 좀 빠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328불 정도 됐었는데 그랬는데요? 307달러까지 이제 사실은 조금 한 5에서 8% 정도 지금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바이 투자 의견 비중이 지금 한 2% 정도 줄었습니다. 84%에서 82% 정도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엔비디아 관련돼서 물론 이제 업사이드는 좀 뭐 40, 50%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가 좀 이렇게 줄었다는 것 자체는 네. 이 엔비디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그쵸. 게이밍 관련된 잘 부분들은 나왔다면서요? 예. 그리고 업사이드가 있어요. 예. 업사이드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목표가가 좀 하향이 됐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부분들. 비쌌다는 얘기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들 특히 네. 이제 반도체 같은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고포 업종들에 대해서 예.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는 점.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펀디멘털에 대한 변화는 없으나 네. 이제 좀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목표가도 조금 하향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거의 많이 한 내려갔죠. 37% 정도 조정을 받았기 그 정도 때문에 내려갔군요. 예. 지수가 37% 조정받으면 그렇죠. 그 종목별로 밑에 있는 뭐. 종목은 좀 더 조정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예.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방이 필요한데 네. 사실 이제 2분기 좀 미스가 났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좀 이제 1분기 매출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2분기 좀 가이던스가 더 중요했는데 요즘은 실적 볼 때 전망까지 보니까. 네, 예. 좀 미스가 났는데 최근에 이제 AI 쪽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 지금 엔비디아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특히 이제 24일이면 이틀 전인데 그 대만에서 이제 열린 국제 ICT 박람회에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서버용 CPU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 DDR5 센터용. 관련된 쪽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 센터용 CPU죠. 그레이스를 좀 탑재한 시스템을 좀 출시할 것이라고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시장 같은 경우 우리 DDR5 호환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 뭐 AI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뭐 많은 이제 게이밍 쪽으로도 많은 좀 분야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32조 정도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632조.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사실은 이제
대만에 좀 이제 제조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TSMC도 있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사들한테 이제 어쨌든 서버를 좀 제공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만 가서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CPU 이제 나올 테니까 네. 이거 좀 이제 그 써달라. 서버에다 좀 탑재해서 네. 좀 해달라 그래서 뭐 거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스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이수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제조사들에게 이제 수십 가지 버전의 이제 서버를 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좀 이제 좀 다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게 지수를 올릴 만한 한 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DDR5가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네네. 결국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겠죠. DDR5.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사양이 고사양화 되면 네. 결국 그만큼 비싸죠. 다. 예, 금액이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지만 네. 당연히 CPU 가격도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매출이 미스가 났다고 하면 그런 매출을 좀 잡을 수 있는 네. 하나의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3분기 안에 확 매출이 올라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 상반기에 지금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길군요. 좀. 다만 거리가 이제 좀 있어요. 주가는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같이 지금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지금 이미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조금 있다가 반영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반영될 것이고 내년에 상반기 출시도 반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결국 하반기에는 좀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쨌든 목표가 하향되더라도 300불 이상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쪽에 발목을 잡는 게 또 전쟁이라든지 중국 봉쇄 이런 것도 한 2분기까지는 하고 좀 털고 갈까요?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상하이 봉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뭐 6월에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100% 되겠습니까? 그렇죠. 봐가면서 하겠죠. 네, 또. 뭐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워낙 강력하게 중국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그게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본인의 백신을 되게 어떻게 보면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밖에서 물백신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이자 같은 이런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그렇죠. 확실히 열었을 때 네. 흔히 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면 자기 나라를 부정하는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뭐 연임까지도 또 같이 그것도 엮여 있죠.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정치적인 색깔이 껴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는 확신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다. 좀 이제 장기적인 악재다 정도로 네,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엔비디아.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봐야 좀 대응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DB하이텍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DB하이텍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이제 뭐 3나노, 2나노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너무 이제 이런 좀 어떤 고사양화된 반도체만 좀 얘기하고 있지만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의 또 수급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본 그렇죠. 종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고 네. 특히 지난해 3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 지금 분기별로 말씀해 지금 주신 그 1,000억대 수혜를,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고 받은 거죠. 올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 2,000억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앞자리가 있습니다. 바뀌어요. 확실히 뭐 캐파 뭐 증설도 좀 조금 있을 겁니다. 캐파를 증설하는데 공장을 증설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킨 거죠. 다른 방식의 네, 증설이군요. 그렇게 해서 증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파가 좀 증가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증설에 의하면 증가가 됐고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예. 판가 상승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수출 기업이죠. 네. 확실히 좀 성장에 대한 실적의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좀 추세가 올해 내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8인치 화합물 반도체 연구가 지금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좀 일어났고 2024년에 양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그 PMIC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고전압 제품이라서 좀 기술력을 상당히 좀 요구하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삼성, TSMC, 뭐 인텔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를 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기가 PMIC 쪽은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DB하이텍은 기술력도 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비메모리 쪽은 제가 알기로는 양산이 안 되고 굉장히 쪼만쪼만하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예, 예. 굳이 삼성이나 TSMC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런 데서 또 경쟁력이 또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DBI텍 관련된 어떤 이런 분야를 네.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텔이 TSMC나 삼성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점프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아직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검다리가 필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DBI텍은 좀 충분히 이런 쪽에서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최근에 목표가가 한 14만 원 근처로 나왔으니까 예. 지금보다 2배 이상? 2배 정도? 지금 목표가 나왔다. 그럼 오늘 엔비디아 때문에 떨어지면 담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좀 튼튼한 부분이고 2분기도 지금 이미 뭐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뭐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의 좀 성장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I텍 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오늘 그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엔비디아 좀 점검을 좀 해드렸었고요. 국내에서는 DB 하이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밀렸을 때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장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